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공략해볼 수 있는 키워드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저희 어제 이야기 나눴잖아요. 예상보다 좋아도 주가가 살짝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예상보다도 더 좋았던 실적일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올라주는 모양새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성백 시간에 나와서 이제는 좀 말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닙니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예측을 했었지만 네. 저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리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지금 애프터장에서 5%, 한 4%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4%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과연 본장 들어가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주목이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은 잘 나온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연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잘 나온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온 건 아니죠. 어닝 그쵸.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시장이 올라간 이유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블랙엘의 발열을 좀 잡았다라는 뉴스가 그저께부터 나왔고요. 오늘 이제 어닝콜에서 젠슨 이제 CEO도 블랙엘에 대해서 충분히 발열은 잡았고 지금 업체들한테 납품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은 리스크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에다가 H20을 납품하는데 그게 매출 비중이 제가 15%에서 2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국 칩에 대해서 20% 매출이 펑크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메꿨을까도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좀 잘 메꿔져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온 거 맞습니다. 잘 나온 거 맞는데요. 그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와가지고 주가가 폭등할 거는 아니다라고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게 원래 우리가 예상한 만큼 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도 뭐 장 초반에는 좀 좋았다가 지금 1.8%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엔비디아 실적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블랙웰이라든지 중국의 이제 H20 말고 더 저사양 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표를 하나 좀 띄웠는데요. 참고로 좀 보시자면 일단은 제가 뉴스를 좀 스크립 해오긴 했는데 예상치 상회라고 돼 있어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가 이걸 편집할 줄 몰라서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은 좋았고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거기다가 어쨌든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좋았고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중국용 H20 수출 제한에 대한 선방도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게임 GPU도 있고 거기다가 뭐 그냥 칩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 자체가 똑같은 칩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용, 중국용, 일반 뭐 저기 회사에서 쓰는 클라우드용 뭐 이런 게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73%로 가장 높아요. 네, 그게 가장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 매출은 전년 대비 70%나 올랐어요. 근데 이건 예상치 대비해서 그냥 조금 좋았던 거고 보시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73%고요. 그다음에 게임 매출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직접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수치 자체가 나머지 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장률은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좀 작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주당 순이익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주당 얼마를 벌어다 줄래라는 건데요. 0.81달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 0.81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비교군으로 뭐 AMD라든지 인텔 뭐 이런 걸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반도체 설계 업체니까. AMD는 참고로 0.6이고요. 그다음에 인텔은 0.1도 채 안 됩니다. 0.15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0.2도 안 됩니다. 근데 이 EPS가 지금 미국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어요. 예, 요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엔비디아 실적이 다 좋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4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평소보다는 꽤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완전 잘하진 않았는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번이 중요했습니다. 5번이 중요했어요. H20 칩 수출 제한이었는데요. 요게 일단은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요게 좀 살펴보니까요. 이미 출시된 H20의 매출이 46억 달러였고, 근데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 물량. 그거 손해분이 25억 달러였고요. 거기다가 중국 업체들이랑 미리 선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맺어놓고 이날까지 칩을 갖다 줘라고 하는 게 계약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갑자기 수출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위약금을 물어줬습니다. 그게 45억 달러예요. 그러면 45억 달러에다가 재고까지 합치면 거의 80억 달러를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손해가 막심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익률이, 제가 이건 61로 고쳐놓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황 CEO가 얘기한 건 71%라고 얘기했어요. 이익률이 우리 71%다.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팔면 71만 원 남는다라는 건데, 지금 이 중국의 H20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10% 줄었습니다. 61%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4번부터 5번, 6번인데요. 6번도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늘 미국 주식을 얘기할 때 요 2분기 매출 전망, 그러니까 1분기는 그래 평소와 비슷하게 했어.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잘했어. 라는 건데, 2분기의 매출을 또 얼마나 더 할 거니? 라는 건데요. 2분기 매출 전망 가이던스를 예상치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있다. 아무리 중국 전용 칩을 만든다 그래도요. 기존에 만들어냈던 H20에 대해서보다는 너무 저렴하게 좀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전고점을 뚫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엔비디아를 분석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하이닉스 떨어질까요? 라는 반박의 자료를 좀 갖고 온 건데, 요거는 우리가 어저께 바로 공부했죠.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입니다. 25%가 기타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중국 이런 거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저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 그 다음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도 클라우드 사업을 엄청 많이 하죠. AWS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은 구글의 클라우드에 12% 납품하고, 마지막으로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타게이트의 가장 선발대로 나서고 있는 게 오라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를 한다면 오라클을 빼면요. 나머지는 지금 다 M7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든 글로벌 주식을 이끌고 있는 M7의 종목들, 그러니까 M7의 회사들은 현재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투자를 가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계속 증설하고 데이터 센터에 칩을 넣고 하면 결국에는 하이닉스의 HBM은 앞으로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에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져요.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막 찬양하듯이 좋아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착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 엔비디아가 H20도 선방적으로 잘 막았고 블랙엘에 대한 발열도 잘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를 2분기부터 지켜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